많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첫 번째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쉬입니다. 그동안 라디오 부스에서 녹음하다가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꽉 찬 공간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말랑말랑 그림책은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공개방송 오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그림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방송 순서 알려드릴게요. 말랑말랑 더하기 첫 코너를 시작으로 사연을 받아 그림책을 추천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첫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 함께 해주실 통통 튀는 매력의 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무대 위에서 객석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정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제가 10시면 잠이 자요, 보통.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새벽 3시가 돼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공개 방송 맞아서요, 정진호 작가님, 네,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시죠? 초대했거든요. 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앤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진호 작가님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과 이야기로 집을 짓는 그림책 건축가라고 말이죠. 딱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또 건축 전공하신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진호 작가님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정진호 작가님은 첫 그림책 위를 봐요 벽으로 2015년, 2018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2차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에세이를 쓰신 고정순 작가님께서 볼로냐의 왕자, 일명 볼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볼로냐의 왕자님께서 쓰고 그린 책으로는 별과 나랑 놀자, 삼초 다이빙, 심장소리, 여우 요괴 등이 있습니다. 네, 저 정진호 작가님 그림책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그 꿈의 근육이라는 에세이 쓰셨어요. 읽어보셨는지 당연히 읽으셨겠죠? 네. 근데 그 책 읽고 나서 저 너무 참 좋더라고요. 작가로서의 어떤 창작 과정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추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읽고 나니까 부쩍 친해진 느낌도 들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내적 친밀감이 생긴 기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꿈의 근육을 통해서 그림책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정진호 작가님의 새로운 모습, 또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만 얘기 그만하고요. 정진호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이에요. 러블리즈의 안녕 들으면서 네, 정진호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러블리즈 안녕 들으셨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한 분이 더 나와 계시죠? 정진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좀 아이돌 만난 기분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네, 사실 시작 전에 소개를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요즘은 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작가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글 쓰면서 그림책 만들고 있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꿈의 근육으로 에세이로 좀 얘기 나눠볼까 해요. 저희 2022년에 6월, 그죠? 6월에 첫 에세이 꿈의 근육 쓰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세이를 출판한 그림책 작가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에세이를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림책 작가에게 에세이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에세이는 제가 그림책 작가로서 나온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진호라는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해보고 싶었어요. 스스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들의 에세이를 이 책 쓰기 전에 몇 권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림책에 좀 더 집중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 책 자체가 한 권의 그림책이라는 얘기를 떼고 보더라도 한 권의 그냥 완성된 에세이로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네. 고정순 작가님이시죠. 그렇죠. 네. 고정순 작가님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작한 에세이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자라고 처음 기획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고정순 작가님과 제가 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책을 내게 된 길벗 어린이의 편집장님이 저희가 이제 글 쓰는 것도 평소에 좋아하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에세이를 한 편씩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저는 좀 고민은 했었죠. 왜냐하면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한번 사람들을 먼저 모집해보자라는 걸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가 걱정이 되면 사람들이 너가 쓸 에세이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모집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로 먼저 에세이를 받아볼 400분을 모집을 했던 거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모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400명이 찼고 하지만 거기에 고 작가님 지분이 한 3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용기를 받아서 꾸준하게 1년 동안 글을 썼고 이제 2022년 6월에 쓴 글들을 모아서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에세이가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본인이 러브레터? 이렇게 편지를 네. 자주 쓴 경험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제껏 네. 받았던 편지 중에 혹시 또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연애 비법이 러브레터였던 것 같아요.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편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내가 된 이제 전 여자친구에게 처음에 편지를 되게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답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져서 되게 서운해하긴 해요. 왜 편지를 요즘 안 써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편지는 아내한테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같은 남자한테 받은 편지를 제일 누구일까요?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제가 군인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었는데 23살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 늦게 간 편이었는데 저보다 제 친구가 2년 딱 일찍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병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저희 훈련소로 자기도 군인이면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거의 A4 용지 7장, 8장에 가까운 장문의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이제 막 펑펑 울지는 않았지만 찔끔 눈물이 맺힐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 편지의 존재를 지금 잊었더라고요. 제가 너가 그렇게 7장을 써주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네, 내가 언제
거의 뭐 단편 소설을 써서 드렸네요. 거의 그 정도 구구절절 막 군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 제가 받은 편지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역시 편지의 달인이셨군요, 원래. 네, 그 꿈의 근육 그 중에 꿈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7개월간 이제 건축 전공하셨으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인턴하고 일을 하시다가 그거 끝나고선 나만의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 콘티도 그리고 뭐 동화도 그리고 하셨었는데 결국은 그림책으로 닿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닿게 된 건지 어떤 매력이 그림책에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사실 원래 그림책을 좋아했었고 그림책을 수집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림책, 좋은 그림책. 사실 대학생들이 그림책을 많이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도 꾸준하게 그림책을 모았었고요. 그림책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꿈도 꾸지 않았었죠. 내가 그냥 읽기만 하는 독자지 내가 무슨 작가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심했던 계기는 대학교 졸업작품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졸업작품을 이제 결국 그림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내가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더미북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더미북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중에 출간이 된 책도 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위를 봐요. 네, 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그림책으로 졸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림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그림책이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는 건축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특히 그 슈퍼 티처 이 편에서 그 건축학과 졸업반에서 만났던 그 지도 교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교수님 덕분에 그림책 전시로 이제 졸업한 최초의 건축학과 학생이 되셨고 또 그 책으로 이게 위를 봐요 그림책이요. 네, 그 책으로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셨잖아요. 그 작가님께서 그림책 더미북을 이렇게 교수님께 건넸을 때 그 교수님의 찐 반응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실 황당하셨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이제 건축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수업 풍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건축과 학생들은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 한 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학생 15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반이 4개에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반마다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반들이 다 모여서 70명이 동시에 5분 교수님들께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크리틱 수업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 크리틱 수업에서 제 졸업작품 평화의 댐 그림을 처음으로 딱 보여드렸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 말고는 다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셨겠죠. 네. 지도 교수님은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도 그래 알겠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셨던 분이라 그냥 제가 뭘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또 진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졸업작품으로 경기장을 설계하겠다, 거대한 뭐 종교시설을 설계하겠다, 이런 친구들 뭐 쇼핑몰을 설계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림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운데서 딱 무덤덤하게 저를 보고 계신 지도 교수님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스스로를 날라리라고 부르시는 분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나 늘 날라리였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대학가요제 나가셔가지고 수상하실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셨고 난 늘 락을 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아마 그래 자기도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던 분이라서 제가 하는 길이 되게 뭐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나 몰래 응원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뭘 해가도 그래 그럼 됐어 너 하고 싶은 거 계속해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고 그분 덕분에 계속 졸업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졸업작품 통과 안 되면 졸업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다 이거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건축의 한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셔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정진호 작가님도 그걸 내겠다고 결심한 정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받아준 스승도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스승님이 계셔서 지금 정진호 작가님이 또 계신 거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또 연락하고 계시나요? 네. 연락 작년 스승의 날 때는 뵀었는데 올해는 못 뵈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연락 주고받으면서 지금도 뵙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목이 꿈의 근육이잖아요. 근데 꿈의 근육이라는 챕터에 보면 꿈을 쫓다가 만나게 되는 실패나 어떤 좌절이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근육에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작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께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전 얼마 전 운동을 하다 근육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배웠거든요. 근육은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아물면서 성장하는 것이래요. 꿈을 쫓다 보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과 좌절이 뒤따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문 자리는 우리의 꿈을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시킬 근육이 되어주죠. 만약에 10년 전에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앞으로 겪게 될 실패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넌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응원도요. 너무 좋네요. 네,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 근육이라는 건 계속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요새 뭐 일단 그림책 작가의 꿈은 이루셨으니까 새롭게 뭐 도전하거나 그러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에세이를 쓰면서도 저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회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글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글 쓰는 게 자신감이 왠지 없고 내 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좀 걱정하면서 글을 썼었는데요. 막상 책이 나오고 나니까 다 끝났다라는 후련함이 들면서도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글을 이제는 또 쓸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 책방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방에서 신청자들이 이제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요. 제가 답장으로 한 분씩 편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제를 4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제 4편의 글을 신청자분들은 쓰게 되고요. 저는 마지막 글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제가 편지를 답장을 써야 될 시기가 와서 그 네.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좀 오랜만에 다시 좀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쓰게 될 일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글을 향한 제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5번째 하고 있는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늘 새로운 시도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적인 부분에선 제가 계속 실험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캉스 프로젝트 이번에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캉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돈 차곡차곡 모아두셔서 전집으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도전들 저희가 열심히 독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꿈의 근육 어린이 편에 누군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어린이들 곁에서 웃음을 자주 터뜨린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가님은 영혼이 풍부하신 분인가요?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네. 좀 인기가 많으신지. 제가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 가면 저는 애들한테 이제 시작하면서 수업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막 놀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목포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거기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수업 했던 걸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어느 카페에다가 올려주셨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글에
방금 인용해주신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작가님이 쓴 글에 의하면 영혼이 풍부한 사람은 그 사람 곁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웃음을 터뜨리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의 그 어린이들은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이제 후기를 써주셔서 영혼이 풍부하신 분 많네요. 네. 일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네, 그런 걸로. 좋아해서요. 네. 네, 정진호 작가님은 이제 영혼이 아주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꿈의 근육 이야기 정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고비마다 꿈의 근육을 통해 작가님이 전해주신 응원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꿈의 근육의 남은 이야기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팟빵에 호소니네를 검색하시면 정진호 작가님과 고정순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작가님의 끝없는 수다가 정말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 속 작은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공개 방송 신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점 있으시면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저희가 뽑아서 직접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그럼 작가님이 한 1분 내외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시는 컨셉입니다. 스피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작가님의 3초 다이빙과 별과 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림책 만드실 때 새로운 시선에 대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분 안으로 할 수 없는 대답이긴 한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일단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서 이제 소재를 찾는 편이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가는 내면에 쌓여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유산을 가지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별과 나도 그렇고 특히 3초 다이빙은 특히나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이고 네. 제 어린 시절에게 스스로 보내는 편지같이 쓴 책이라서 저는 주로 영감을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서 그 내부에 쌓여 있는 제 안의 것에서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책 동아리에서 위를 봐요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그림책 활동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작가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께 꼭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위를 봐요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책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옆을 봐요, 뒤를 봐요, 아래를 봐요 시리즈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질문이죠. 네. 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제안을 해줘요. 사실 위를 봐요 있으니까 뒤를 봐요 하면 어떠냐. 애들 다 똑같네요. 옆을 봐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개구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위를 봐요는 아까 대답처럼 어린 시절에서 제가 주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위를 봐요도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지냈던 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잠깐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오른손에 여기 화상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저는 여기 두 손가락이 7살 때까지 붙어 있었어요. 네. 2살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압력밥솥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살 때니까. 그래서 2살이니까. 네, 네. 어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뗐을 때는 손가락 피부가 이미 녹아서 손가락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되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아무튼 워낙 어릴 때 다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주로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병원에서 겪었던 다른 친구들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똘똘 뭉쳐 있다가 위를 봐요라는 책을 만들 때 수지라는 캐릭터로 그게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또 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평면도라는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위를 봐요는 제 안에서 그 전까지 책을 만들기 전에 몇십 년간 뭉쳐있던 이야기가 한 번에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책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그림책 읽어주는 활동하면서 전달을 꼭 해야 되겠네요. 이 뒷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좀 길었지만 그래도 네, 봐드릴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아내분도 그림책을 만드신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선배 작가로서 아내분께 어떤 조언과 도움을 주신 게 있나요? 사실 아내는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데뷔한 그림책 작가고요. 네, 굳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따 기회예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아내도 동의하고 저도 이야기한 게 절대 저는 뭔가를 뭐 출판사를 소개해 준다던가 그림적으로 뭐 도움을 준다던가 그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아내가 뒤늦게 데뷔를 하게 됐으면 도와주지 않았을까? 제가 뭔가 소개를 해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전에 우리라도 서로 이런 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해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아주 대견하게도 제가 봤을 땐 대견하게도 스스로 이제 투고를 해서 계약을 따내고 스스로 책을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랑 이제 부부인 줄 모르는 편집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전시할 때가 있어서 갔는데 남편이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보러 오셨나 보더라고. 네. 이제 아내한테 정진호 작가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보는 사이에 얘기를 했더니 그때 놀라시기도 하고. 네. 다음에는 아내분을 모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꼭 알아낼 겁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여기 작가님께서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나만의 곡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음악을 이렇게 즐겨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혹시 오시는 길에 들었던 노래 중에 관객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 기차를 타고 와서 노래를 듣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보내주셔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주로 강연을 가면 아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곡 선택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주로 아내가 틀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가 만약 오늘 한 8시쯤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하게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뭘 듣겠어라고 했더니 고민하더니 그냥 생각났는데 델리 스파이스 노래를 들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엔진을 켜둘게 그 노래를 자기는 들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로 이제 아마 차로 왔으면 그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노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항상 엔진을 켜둘게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말랑말랑 더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정진호 작가님 그리고 이니님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꼭 맞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같이보면 인입니다. 지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긴장을 조금 풀 수 있도록 저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힘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진호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미리 사연을 좀 받았었죠?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이 정해지고 그림책을 정진호 작가님께 추천받을 거라는 공지가 먼저 나갔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첫 번째로 보내주시다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직 저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막내 아이에게 어떤 책을 보여주면 좋을지 고민하다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한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꿈 많은 11살입니다. 뭔가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도전해보라고 했더니 그거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게 많다고 하네요. 유튜브로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내리는 결론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자리에 오셨나요? 네, 사연 주신 분 저쪽에 계시는데 네, 작가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책을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꿈 많은 11살짜리 아이 이야기인데요. 아직 좀 뭔가 이제 도전하기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시는 것 같아요. 뭘 하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그것조차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작가님께서는 이 사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사연을 미리 제가 받아보고 그냥 저는 이 책은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떠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먼저 걱정이 앞서는 친구.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정말 딱인 책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 책 제목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바로 제목부터 보시면 딱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뭐 어때라는 책입니다. 뭐 어때라는 책이고요. 사실 그림부터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책이고 아마 내용도 읽어보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전 제스처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때? 이렇게. 네, 이 뭐 어때 책은 사토신 글 돌리 그림의 오지은 옮김 길벗 출판사에서 내주신 책인데요. 저희 표지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네. 눈을 보면 세상 걱정 없는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염도 있는데요. 네. 작가님과 비슷한. 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여기 코미치고 네, 조금 네. 그리고 넥타이인가요? 그 목에 맨 게 그죠? 넥타이 같은데 리본 같은 걸 네, 맸죠. 엉망진창으로 좀 재밌는 분 같아요. 제일 눈에 띄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요. 네. 저는 이 커다란 입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통 입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면 되게 그림이 뭔가 익살맞아지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능글맞기도 하고 뭔가 대놓고 낙천적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표정을 이 입을 삼각형으로 그려서 잘 잡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늘 이 입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이 책 처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 모임을 좀 저한테 물어보신 네네, 거죠? 말씀하세요. 그림책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이 책이 내가 왜 마음에 들고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소개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사연이 똑같았어요. 내가 걱정이 되게 많고 뭔가 하기 전에 네네. 뭔가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런 걸 많이 덜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책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저는 그날 바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이후에 네, 절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책 힘드셨다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힘들었거든요. 중고로 지금 온라인에 5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출판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책을 좀 새로 내주시면 어떨까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몇 권 사둘 걸 그랬나 봐요. 집에 한 권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네. 팔이 아프실 것 같으니 잠깐 네네. 내려두시고. 자, 제가 그림책 소개하면서 사연에 맞게 노래도 한 곡 선물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장기하 노래입니다. 제목이 할 건지 말 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가님? 네. 아, 알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신곡이라고 네. 하던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장기하의 신곡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듣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그림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라고 뭘 알아. 아무렇게나 널 부르진 옷가지 속에서 숙취에 쩔어서 눈을 뜰 때마다 멍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 벌써 40년이나 살았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라고 하려면 하긴 하겠지만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할 건지 말 건지 나도 몰라. 잘 몰라.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지 마.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제발 좀 물어보고 싶어. 해! 장기하의 할 건지 말 건지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라디오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기하 노래는 역시 가사가 강렬하고 재밌습니다. 그죠? 저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나도 몰라 해! 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 우리 작가님 에세이 꿈의 근육에 시작편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몰라 하고 크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그 얘기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그 편은 좀 주제는 시작인데 생뚱맞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나도 몰라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연인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러는데 갑자기 나도 몰라 이제 그러고 이제 영화가 딱 끝나요.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고민의 지점에 가서 닿는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 행동은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과감하게 뭔가 행동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시작하는 걸 두려워서 조금 뒤로 피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해놓고 끝내지 못하면 어떨까를 걱정하기도 하고 지금 쌓여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편이 많았는데 그 걱정이 쌓여있을 때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씨 그냥 나도 몰라 그냥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사연 들려주신 분이 해주신 아이 상황이랑도 되게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방송 1부 마치고요. 정진호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는 그림책 뭐 어때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꿈달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수다도 준비되어 있으니 6월 12일 월요일 1시에 찾아오는 말랑말랑 그림책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공개방송은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끝곡으로 김동률의 황금가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서쪽 하늘 끝에서 번쩍이는 섬광에 나쁜 사람 모두가 벌벌 떨게 될 거야. 착한 사람 지키고 호련히 사라지는 그 모두가 기다린 우리들의 황금가면 가리켜 지워 눈맛이 황금가면 여기 간다. 고무장갑 펀치에 플라스틱 양동이 빗자루건 무장한 어린 시절 악동이 무찌르고 싶었던 세상 모든 적들을 치열했던 전투로 희망타진 승전보지. 그때 나는 의기양양 황금가면이었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세상이 말하는 그 정답이 너무 어려워.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는 그 시절의 내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당최 정의는 무엇인 걸까. 승리는 무엇인 걸까. 난 약해져만 가네. 막히는 퇴근길 거꾸로 탄 전철에 아무데나 내려서 길을 걷다 올려보. 서쪽 하늘 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아닌 무엇일지를 뜬 날 반통할 때 뭔가 울컥 흘러가는 소용돌이 뒤적도 붉은 약주먹을 쥐고 달려간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